오늘 코스피가 하루에 8.95%, 거의 9% 폭락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니 사이드카니 하는 말이 낯설지도 않을 만큼 롤러코스터를 반복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지독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얄궂은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아침 대통령이 AI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돈으로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정부는 반도체 덕에 세금이 넘치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반도체 때문에 시장은 고점이라며 무너진 겁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뭐가 올랐는지 오늘 시장의 진짜 속마음인데 그 정체는 끝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806포인트로 7,000선마저 내줬고요. 코스닥도 799포인트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의 성격은 수급에서 확 드러났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9천억 원을, 기관이 2조 4천억 원치를 쏟아내면서 둘이 합쳐 4조가 넘는 물량을 투매하듯 던졌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매물을 대체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혼자 코스피에서만 4조 3천억 원을 사들이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걸 거의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불과 사흘 전 금요일과는 정확히 반대죠. 그때는 기관이 혼자 사고 개인이 팔았는데 오늘은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받는 완전히 뒤집힌 그림이 나온 겁니다. 폭락의 진앙은 역시 반도체 두 대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0.7%가 빠지며 25만 원대로 내려앉았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15% 넘게 무너지면서 200만 원 선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 훈풍에 다 같이 웃던 대장주들이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처참히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동시에 두 자릿수로 빠지니 지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던 거죠. 그럼 사흘 만에 이 대장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힘이 뭐였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얄궂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아침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AI 반도체 대호황 덕에 전례 없는 세금이 거칠 거라며 그 돈으로 미래와 청년,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시장은 정반대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물론 오늘 우리만 빠진 건 아닙니다. 미 이란 충돌 여파에 미국 선물도 중국 상해와 심천 증시도 다 약세였거든요. 하지만 남들이 2%, 4% 빠질 때 우리는 9% 가까이 두 배가 훌쩍 넘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글로벌 악재에 더해 우리 안에 유독 무거운 고유의 악재가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대호황이라 부른 그 반도체가 시장에서는 고점 논란의 내관이 되어 터진 거죠. 그 뇌관에 불을 붙인 건 뜻밖에도 증권사 리포트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거라고 전망하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9%, 11%씩 확 낮춰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난주 미국에 상장한 그 ADR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고요. ADR 가격엔 웃돈이부터 거래되다 보니 정작 국내 본주는 그 수혜를 제대로 못 받을 거란 실망감이 퍼진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더니 이번에는 그 뉴스가 실적 걱정으로까지 번진 셈입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반도체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고평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장이 앞장서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봤던 수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낙폭이 8%를 넘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거래가 20분간 멈춰섰고 그전엔 매도 사이트가까지 발동됐습니다. 시스템이 비명을 지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공포의 한복판에서 개인은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만큼 싸졌으니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진짜 바닥을 잡은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주엔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는데 그 끝이 오늘 폭락이었잖아요. 이번엔 정반대 구도인데 과연 개인의 이 베팅은 다를지 그건 며칠 안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충돌에 들어가면서 이란이 급기야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봉쇄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호르무즈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바닷길 원유의 4분의 1, LNG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세계 에너지의 심장 같은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유가, 물류, 금융까지 순식간에 충격을 받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원가와 물가에 곧장 꽂히는 문제입니다. 반도체 실적 공포에 이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니 오늘 코스피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18원 폭락장에서도 상한가로 솟은 종목들,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공포를 먹고 자란 곳들이었습니다.
먼저 해운주 STX 그린로지스가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호르무즈 봉쇄 덕분이에요. 백길이 막히며 운임이 뛰니까 흥하해운이나 페누션 같은 해운주로 돈이 몰린 겁니다. 또 하나는 냉방가전 위닉스였는데요. 기상청이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내릴 만큼 찜통더위가 이어지자 에어컨과 제습기 수요 기대에 파스코와 신일전자까지 나란히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도 돈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재료를 귀신같이 찾아간 거죠. 지수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재료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계열사인 중앙일보의 워크아웃이 게시되면서 채권의 수가 3개월 유예되고 경영권 매각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기대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이 밖에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IA나 반도체 장비와 식스지 부품을 다루는 기가레인처럼 뚜렷한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폭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홀로 상한가를 간다는 건 재료의 힘이 시장 전체의 공포보다 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거시지표도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환율은 1,502원으로 오르며 원화가 약해진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폭락장에 환율까지 밀리면 외국인의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어서 부담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나 기대가 꺾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린 반도체 실적 공포가 미국 반도체에도 옮겨붙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긴장에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뛰는지가 우리 화요일장의 출발점을 정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요일에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렇게 쏟아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멈추는지, 이 매물이 그쳐야 반등의 발판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오늘 물량을 받아낸 개인이 버티는지 아니면 겁이 나서 되파는지, 개인이 받은 그 물량이 힘이 될지 짐이 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세 번째, 호르무즈 상황과 미국 물가 지표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다만 하루에 9% 가까이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바닥이라 단정하고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은 바닥에 완전히 꽂힌 걸 보고 주워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을 외치 바로 그날 시장은 반도체 고점이라며 9% 가까이 무너진 낙관과 공포가 정면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개인의 저점 베팅, 용감한 승부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